요즘에 아주 분위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서울시장 후보자가 누가 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일 날 개천절이었는데 아주 그날 저는 아주 소박하고도 뜻깊은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개천절 금년의 행사는 그 잠실 야구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개천절 행사가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저 사직단에서도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저는 계산에 안동준 의원 그분이 단군 순교의 그 원구단양을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서 해마다 행사를 하는데, 글쎄 계산 산골에서 이루어지는 개천절 행사에 뭐 대구, 부산, 서울 해가지고 200명이 모였어요. 이제 저는 한 3, 40분 강의를 꼭 하라 그래서 단군에 대한 강의를 하라 그래서 뭐 하기도 하고, 또 제가 거기 교양대학이 있어요. 교양대학은 뭐냐면은 그 계산군 출신 그 인접의 음성, 진천 출신들 중에 뭐 경찰서장, 교장, 위원장 이런 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분들이 계담 서원이라고 하는 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양대학이 있는데 아주 그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교양대학에 강의를 받는 사람들이 평균 120에서 150명이 꼭 모여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동창회 조직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주축이 돼서 매년 10월 3일이면 개천절 행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명예학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고 그런데, 근데 안동준 선생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헌정회의 가장 고령이라고 느껴지는 송광용 선생도 99세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은 그 후광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대단히 의문스러워 했는데, 그런데 그분 돌아가시 이전보다도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뜻을 승계한다는 것이 그런 데서 더욱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단군에 관한 그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도 지금 여성계에서 활동하시고 교육계, 의료계에서 활동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여성 한 분이 소박한 질문을 저한테 해요. 뭐냐 하면은 단군의 종손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읍니다. 단군의 종손이 누구냐고. 완전 참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역사 기록을 터놓으면은 이 단군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 웃거니와 고주몽이 나는 단군의 피조를 받았다 하는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건 몽고 역사에도 나와요. 그러면 성을 보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성이 그렇게 혈통과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 하는 얘기는 혈통이 단일이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다 종손은 종손인데 그 중에 종갓집 종손이 누구냐.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생각에는 역대 임금이다. 그래서 그 군자가 붙은 군중. 그러면 현존하고 있는 종손은 누구에 되느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승을 초월해야 되니까. 근데 둘째 질문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러면 오늘이 개천절 행사의 제사 지는 날인데 왜 이명박 대통령이 개천절 식전에 왜 안 나왔습니까? 금요일에 안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때도 그랬어요. 참 그 말은 할 말이 없으면 그만 아니라 그 종손이 오늘 불가피한 일로 아마 시간을 못 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질문이 뭐냐면은 그럼 왜 지난 8.15 때 나가고 3.1절 때 나가고
재헌절 때 왜 나갔습니까? 당시 할 말이 없어요. 소박한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8.15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강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결과로 얻어진 게 8.15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왜 우리를 강점하려고 하는 걸 저항했느냐? 홍익인간 정신과 이하세계는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도 가장 앞서서 존중받아야 할 이데올로기요. 누구도 이걸 거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침략했다는 얘기는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하고 이화세계 정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해서 독립운동한 것이고, 독립운동 결과가 바로 3.1운동이라든지 또는 재헌절이라든지 광복절 가져온 게 아니요. 그러면 개천절은 본원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고, 그 3.1절이다, 광복절이다, 재헌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단군의 정신 맥락을 이어가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있었던 것인데, 어찌 그런 부차적인 행사에 나고 본원적인 행사가 나옵니까? 야, 참 우리 국민들의 그 시골의 촌도 같지만 물론 이 투피스 있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다 그 한가락하는 분들입니다. 그 여성이지만은.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참 우리 공부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선거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왜 이상하냐 할 것 같으면은 이 보궐선거입니다. 왜 보궐선거를 치게 되느냐? 전 시장 오세훈 시장이 급식 문제를 놓고 정책 대결에서 난 이 정책에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 그래서 그 책임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위해서 바로 자퇴한 것이고, 그 자퇴의 결과가 보궐선거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은 이러한 정책 앞에 자기의 정치 생명을 내걸 수 있는 용기와 책임감이 있어야 될 텐데, 근데 민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제1야당이라고 하면서 이 후보자도 하나 못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조직도 없는 개인의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또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야당은 또 통째로 생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공당이라고 하는 야당과 무소속의 개인하고 지금 입시름을 하고 있으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좀 먹혀가고 있는 판이에요. 그러면 그 야당을 이끌어가는 대표가 사의를 표시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바로 번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명관련 얘기가 있다시피 전 시장의 정책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그러한 생각은 만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야계의 지도자들 아닌가 하는 이런 점에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야당도 근제해야 되는데 근제하기 위해서는 책임의식이라든가 의무감에 투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전국시대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된다고 하는 이모구승의 전략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겨서 뭐 하겠느냐, 철학도 없이. 바로 우리는 교육계의 수장이 교육 정책은 하지 않고 교육 정치만 하다가 저렇게 된 꼴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육에 있어서는 법률 책임보다도 도의적인 책임이 더 앞서야 되는데 그거를 뒤바꿔 생각하는 점에서 저런 불행이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데, 지금 서울시장을 놓고서 보면은 역시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제쳐놓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 서글픈 생각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